그래서 제가 사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정부에서. 안녕하세요.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무더운 날씨에 의료인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의료인들은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집 의협 협회장 사주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지금 마찰이 좀 심하게 들려서 저는 어떤 사주를 가졌나, 정부하고 싸워서 정말 이길 만한 인물인가, 그런 사주인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을 때 이제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최 회장이 이제 발끈하고 나선 것 같아요. 제가 원인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쨌든 밥그릇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은, 강아지 2마리, 이제 고양이 1마리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강아지를 1마리 더 이렇게 분양을 받아갖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강아지 입장에서는 뭘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주인이 별로 능력도 없는데 사료도 많이 줄 것 같지도 않고, 또 사람도 많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인구수도 막 불어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쟤 데리고 와? 응? 그러면 이 사료 하나 가지고 놀아 먹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인구수는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고, 어쨌든 인구수가 줄어들면 이제 산부인과 생각해 보면 돼요. 옛날에는 굉장히 의대에서 인기 좋은 학과가 산부인과였어요. 지금은 이제 애들을 안 낳으니까 거의 산부인과를 이 동네에서도 산부인과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됐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제 병원들도 이제 적자가 좀 심하게 날 것 같으니까 밥그릇 논아 먹자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최 회장이 이거 뭐야? 또 이거 토사구팽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거의 2월 달부터 이 진짜 무더운 이때까지 진짜 많이 TV 보면 저까지 덥더라고, 깝깝하더라고요. 땀 흘려가면서 정말 진정한 애국자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진짜 노력을 했으면 모든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항상 바래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나한테 좋은 어떤 정책으로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의료비 좀 높여주고, 이제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대했는데 반대로 이거 의대 정원 늘린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팽당한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많이 겪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걸 너무 많이 경험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처음 이제 발병을 했을 때는 너무나 이제 무섭고 두렵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면 정부에서 확진자 접촉하면 무조건 격리하고, 격리 어기면 벌금 물고, 또 확진이 되면 또 구상권까지 청구한다 그러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잠잠해지고 2차로 이제 또 코로나가 이제 확진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2번째 경험한 거야, 2번째 경험. 그러니까 2번째 경험은 첫 번째 경험하고는 좀 틀려요. 첫 번째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진행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아무것도 경험을 못 해왔으니까 그냥 다 따랐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2번째 이렇게 딱 하니까 의협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줄 알았는데 이거 괜히 팽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2번째 경험. 어떤 경험이 나겠어요? 윤 총장 경험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전 정권 적폐해가지고 직권남용을 해서 전부 다 수사를 해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한동훈 검사하고 전부. 그때는 정부하고 민주당에서는 환호했어요. 정말 영웅이다 진짜 이 시대에 정말. 그래서 검찰총장까지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윤 총장이, 쉽게 말해서 윤 총장님이 예를 들어서 토사구팽 당할 거라고 생각한 국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이렇게 진짜 식물총장 돼가지고 자존심 다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게 이제 두 번째 경험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최 회장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이렇게 우리가 더운데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을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줄 줄 알았더니 웬걸? 의대 정원 흘린대. 그럼 밥그릇 논아 먹자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또 여론을 모아서 이 뭐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재확산이 되고 나니까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났는데 뭐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뭐 도망간 형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인들하고 이제 메시지가 좀 틀리죠. 왜 그러냐면 군인들은 쉽게 말해서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킬 의무로 해서 국가를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 병원이나 의협 이런 데는 국민 건강을 위한,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예요. 어떤 수입이 있어야지 쉽게 말해서 가족들도 부양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좀 틀리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영업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번 주에는 좀 늦게 좀 너무 바빠가지고 금요일날 촬영을 하는데, 좀 전에 발표한 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는 이제 예를 들어 식당이나 뭐 그 전에 이제 노래방이나 예를 들어서 뭐 유흥주점 처음에 발효했을 때 무조건 문 닫아. 참 국민들 착해요. 우리 국민들 정말 착해요.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그냥 문 다 닫고 영업 안 하고 다 따라줬어요. 근데 또 이제 2차로 또, 그러니까 한 번 경험을 했는데 또 2차로 또 경험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은 또 틀려져요. 그러면 이제 불만이 쌓인다고. 왜 그러냐면 한 번은 그냥 뭐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벌금 매긴다, 구상권 청구한다 이러니까 이제 겁을 먹고, 이제 겁을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왜 그러냐면 확진자가 나오면 장사가 안 되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쉽게 말해서 남한테 피해 줄까봐 마스크 쓰고 위생수칙 잘 지키고 뭐 어디 식사하고 밥 먹으러 가고도 줄이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1차 때는 그렇게 했다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틀려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강력하게 좀 제동을 걸고 나온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어제 문 대통령하고 같이 자면서 이제 대면 예배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그 메시지도 저 같으면 이렇게 전달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되게 착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 힘들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일단은 이 전염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월호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건 다 어쨌든 인재가 천재지변이에요. 이 전염병도 천재지변이라고, 어떻게 보면. 저번 물난리 난 것도 천재지변이고.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나와서 무릎 꿇고 국민들 죄송합니다. 백성들 죄송합니다. 나라에 내가 기원을 해서라도 이 천재지변 어떻게든지 막아보겠습니다 하고 국민을 머리를 조아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316명이나 죽었어요. 돌아가셔서 316명이 거의 1년 안에 316명이 세월호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부터 사과를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방역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나와서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것부터 사과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집단이든 간에, 어느 집단이든 쉽게 말해서 어느 모임이든 항상 마음을 따르게 먹는 그런 사람들이 몇십 명씩 있어요. 한두 명씩은 있고. 뭐 사랑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랑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물론 대다수의 그 사랑병의 교회,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불교인이에요. 불교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대다수의 사랑교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확진이 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 만나고 어디 돌아다니고 검사 안 받고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정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성은 뭐냐면 남한테 절대 피해주지 하지 말자. 피해주지 않자.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이에요. 그 중에서 물론 코로나 시대 말고도 일반적인 사회 살 때도 도둑놈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범죄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성추행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교회 안에서도 열렬 지지자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몇 있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 취재해가지고 그런 걸 다 묶어서 여론을 막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엄단을 해야 된다. 문 대통령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나는 사과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진짜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근데 남 탓을 하더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저 TV 보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특정 어떤 교회는 지칭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얼핏 들어서 지칭도 한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는 뭐 방역을 거부하거나 뭐 이러면 엄단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건 대통령님이 하시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경찰청장이나 법무장관이나 지금 뭐 식물총장도 윤 총장이 그렇게 나와서 방역에 쉽게 말해서 협조하지 않고 명단 제출 안 하고 퍼뜨리게 하는 그런 거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국민을 겁박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정말 잘못된 메시지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국민들을 첫째로 불안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재물, 돈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나가지도 못하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돈으로 힘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국민들을 쉽게 말해서 정말 반역 의협하고도 서로 양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은 결과를 내서 의사들이 또 애국심을 가지고 방역에 힘쓰겠도록 하겠다라든지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안심을. 불안하게 만들게 하는 게 군주가 제일 나쁜 거예요. 국민들을. 우리 손님 중에서 전화 매일 와요. 아 원장님 저기 3단계까지 가면 이제 가게 오픈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이제 원래 가게를 하나 하다가 이제 가게를 또 이제 너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사 적자를 보니까 가게를 또 빚을 내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저도 처음 오픈 갔는데 줄을 서서 먹더라고.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근데 갑자기 또 2차 코로나가 확 하니까 손님이 싹 떨어져.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한 6월 달쯤 저한테 와서 아 이거 오픈 하나를 더 해야겠는데 해도 되냐고. 진짜 못 하겠어요. 사실은 제가 종식 예언을 6월 달에 종식 예언을 한번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그래서 완전히 종식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 바이러스라는 게 저도 한 번도 경험 못한 거라 이게 수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식 예언을 하고 나서 7월 달쯤 돼서 8, 9월 달에 다시 한번 크게 한다고 예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8, 9월 달에 또 한 번 일어난다. 항상 코로나는 금기운이 들어올 때 항상 확진이 되고 퍼진다는 걸 제가 누누이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금기운이 강하니까 특히 흰색 금기운이 강한 흰색에 있는 교회는 가지 말라. 그거 제가 6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5개월 전에도 얘기하고 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잘 해달라. 제가 뭐 불교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제가 이게 천계의 흐름을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꼭 이상하게 금이 들어올 때 코로나가 확진이 많이 되더라.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8, 9월 달, 9월 달까지는 아마 조금 확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10월 달 되면 아마 조금 완전 종식된다는 건 얘기는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라는 게 항상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이제 수그러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오늘 또 발표를 딱 하는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9시 이후로 이제 식당도 이제 영업을 못하게 한다. 뭐 국민들은 다 따라 힘들지만 뻔히 이제 망하는 줄 알면서도 다 따라줘요. 근데 따르지 않는 데가 지금 이제 2차 경험을 하니까 근데 개신교나 그 목사님들은 1차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건 다 따랐는데 그것도 선이었어요. 뭐 교회도 사실 어떤 수익금이 있어야지 교회를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온라인 예배하면 수입이 안 생기니까 1차 때 경험하니까 너무 많은 손해를 보니까 저는 운인 쉽게 말해서 예배라는 건 대면 예배 하겠다. 뭐 1차 때하고는 좀 틀리겠죠. 왜냐면 한 번 경험해 본 거를 이제 2번 경험한 거니까 이제 헌법도 찾고 예를 들어서 개인 저것도 찾고 종교도 찾고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게. 물론 의협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국민이나 사람들은 뭔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인센티브를 바래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해줬어야 된다고. 근데 반대로 이거는 뭐 밥그릇 뺏자고 의대 정원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니까 서로 생각이 너무 틀리니까 마주 앉아봐야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통받겠어요? 국민들만 불안한 거예요. 맨날 말로는 쉽게 말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국민을 항상 생각을 한다.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거 맨날 불안해. 저는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3단계까지 가면 이제 사우나도 못 가요. 물론 이런 건 사소한 거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문 닫으면 그 딸린 식구들은 다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결론은 더 내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렇게 3단계까지 막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끝에 팩트는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이렇게 퍼진다. 이게 팩트야. 항상 끝나는 게 뉴스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다 이게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3단계로 가고 막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요. 내가 항상 느끼기엔 그래요. 딴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게 고엽하고 정부가 잘 타협이 돼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 최대집 1972년 7월 27일이더라고요. 양력으로 인터넷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정부에서. 잘못 건드린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리고 한번 욱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상대방이 완전 꾸불이고 완전 재발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인정이 돼야지 땡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뒤끝은 없어. 아싸란 성격이에요. 진짜 남자 성격. 진짜 화가 나면 아주 끝까지 이겨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워서는 절대 안 지는 성격이야. 말로나 행동으로 절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TV를 보는데 의사 가운 다 벗고 개고 나가더라고. 그 국민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응급실 찾다가 3시간 동안 헤매다가 사람 죽어나가고. 왜 이런 불안한 거를 정부에서 미리미리 막지 못하냐 이거예요. 근데 잘못 건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운이 굉장히 좋아요. 운도 좋고 대운도 좋고 일련운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성격은 안 건드려야 될 사람을 지금 건든 것 같아요. 절대 안 지는 싸움, 절대 정부에서 쉽게 뭐 자영업자들처럼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더라.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면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저도 그냥 사주만 풀고 싶어요. 근데 하도 어쩔 때는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저도 할 말도 하고 그래야 저 스트레스가 풀 거 아니에요. 오늘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뭐 대통령 욕해도 그래서 화 풀리면 하라고. 그랬다가 정광훈 목사처럼 또 깜판 가면 어떡해. 그런 거 안 속아 나는.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이제 임자, 그 다음에 정미, 기미, 뭐 신은 모르고요. 그러면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땅이 굉장히 넓은 사주인데 여름의 땅이고 불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화가 많은 사람들은 말을 되게 조리 있게 해요. 말을 되게 조리 있게 하고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리고 임기응변이 빠르고 그래서 말로는 절대 안 지는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토감 많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다. 제가 사주에서 풀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주의 이 기미는 천재성이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주를 그림을 그리면 넓은 땅에 여름철에 좀 양력으로는 7월생이면 요즘 같은 계절이에요. 뜨거운 계절이라고. 햇볕이 짱짱 떠 있어. 근데 사주에 지하수는 없고 물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야.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화가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물이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 재물.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표현력, 진로, 옥하는 성격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건 어쨌든 지하수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나무가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름철에 물만 있으면 어때요? 사막에 조금 물 고여 있는 상태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지하수가 굉장히 필요하죠. 지하수는 본인한테는 표현이고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게 나한테는 필요한 거야. 그럼 아랫사람을 되게 아낀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전공이나 이런 의사들 한 명이라도 옷 벗고 만약에 고발당하거나 이러면 전부 다 옷 벗고 자기가 깜빵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길 때까지 투쟁하는 사람이라고. 잘못 건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 운이 나빠. 그러면 깜빵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운이 좋아. 그러면 정부를 지독히도 괴롭힐 거라고. 정말 지리한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통받냐? 국민들만 고통받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사막이니까 어때요? 비가 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거예요. 또 여자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 부인으로 인해서도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이고, 또 돈을 되게 아껴 쓰는 스타일이에요. 돈 욕심도 많고. 나 가만 못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지하수를 찾으려면 밖으로 자꾸 나가야 되거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렇게 잠시라도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야. 막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가 투쟁하고 막 이러는 성격이라고. 거기에 아랫사람까지 나한테 필요하니까 어때요? 아랫사람 도와주는 아랫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넓은 땅이 어때요? 이 나무가 필요하겠죠.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직업, 관운, 명예, 자존심이야. 그럼 얘가 나한테는 필요해. 그럼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명예를 잃으니 죽음을 택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 명예롭게 산다, 이런 사람이야, 한마디로.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떤 협회장으로서 일할 때는 절대 욱하진 않아요. 이 직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주예요. 이 나무가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 근데 지금 대운이 44세부터 임자대운이에요. 임자대운. 물이 들어와 있어요. 이 물이 가장 필요한 소나기가 막 여름철에 내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비가 막 오면 이 모래사장이 어때요? 기름진 땅으로 변하겠죠. 그럼 대운이 60%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쉽게 이기지 못하겠죠. 운이 좋은 사람은, 옛날에 말이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올해 1년은 보면은 제가 8월 3일부터 전 방송에서 항상 그랬죠. 8월 3일, 올해는 경자년인데 8월 3일이 되면 자수, 물이 들어온 다음에 또 20% 물이 또 들어왔어요. 그럼 80% 운이 좋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이 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 금은 예를 들어서 지하수 되지만 칼도 된다고. 칼로 친 거예요, 나무를. 그러면 어떤 구설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그건 10%밖에 안 되는데 치고 나서 변동을 가지면서 좋아지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번에는. 정부하고 상대해가지고 불쌍한 자영업자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영업도 못하고 맨날 하라는 대로 다 하지만은 의협의 이 최대집 이 사람은 앉아요. 자기 실속을 이 의사들 그거를 다 찾아낼 거라고 이번에. 그리고 이 사람은 화가 많아서 여간해서 속질 않아요. 어떤 말로 인해서 속질 않는다고. 한 번 경험해봤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두 번째 이제 경험을 하니까 윤 총장이 어떻게 됐다. 그걸 이 사람은 알아요. 난 절대 팽 안 당해. 토사구 팽 안 당해.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뉴스 보니까 또 한 사람 있더라고요. 팽당할지 모르고 막 인사 마음대로 하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동부지검인가 거기 그 아들 수사하는 데다가 박원순 그 성폭력해서 팔짱 끼면서 그 나왔던 검사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검사장을 해놨더라고. 그리고 또 누구의 그 폭행한 그 검사 있잖아요. 서울지검 한동훈 검사 이제 폭행한 지금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피의자로 바뀌었어요. 범법자로서 지금 조사를 받는 사람인데 그걸 감찰하는 서울지검에 있는 3명을 갖다가 다 저 지방에다 이렇게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운을 알잖아요. 내년에 이제 축토가 되면 추미애 장관이 사명살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나쁜 운에 살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부가 잘하는 거는 토사구팽이에요. 시컨 이제 인사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운이 나빠지고 내년 되면 이제 팽당할 텐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항상 안 하는 게 있어요. 적은 안 만들어요. 누구든지 적은 안 만들어. 아무리 누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지더라도 적이 안 되고 좋은 관계로 항상 헤어져요. 근데 검사들 그 밥그릇을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강아지도 예를 들어서 밥그릇 갖고 장난치면 으르렁거리고 주인을 물어요. 그 검사들도 다 딸린 식구들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고. 정당하게 헌법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검찰총장하고 인사는 같이 이렇게 협의하게 돼 있다고. 그게 헌법에, 검찰청법에도 나와 있어요. 뭐 검찰이 추미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게?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검사들이 다 적을 만든 거예요. 그 많은 검사들을 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편하겠어요? 다 인강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꼭 받아요. 그래서 함부로 법도 만드는 거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 쳐갖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갖고 나오더라고. 또 그거 빨리 해서 법이라도 바꿔서 한다. 그거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검찰개혁이 이런 거예요? 자기네 편 수사 못하게끔 쉽게 말해서 검사들 다 인사권 발동해서 밥그릇 갖고 장난치는 게 검찰개혁이냐고요.
추미애 장관 생각하면 제가 어떨 때는 되게 미울 때도 있는데 한편은 되게 불쌍해. 제가 사주를 아니까. 옛날에 추 장관 생각하면은 그 오보 3배인가요? 그거 저 이렇게 한 거 있어. 옛날 그 저 노무현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몇 걸음 걸고 절하고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내년에 그 모습이 보일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국민들이나 검사들이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나중에 팽당하지 말고. 사실은 추 장관은 미통당한테만 유리하게 돼 있어요. 다음 주 보세요. 이제 추 장관 이렇게 인사한 거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 또 지지율 떨군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꾸 반복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경험한 건 그냥 넘어가 모르고도. 근데 이제 한 3번 정도 경험하게 되면 저거 필요 없네? 하는 순간 팽당하는 거예요. 어쩔 땐 마음이 아파요, 조금. 제가 마지막으로 국민을 신의로 다스려야 돼요, 신의로.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